한 해가 흘렀다. 그날의 향기라는 제목의 책이 세상에 나온 지 3개월째 유진은 여전히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고 말 한마디마다 조용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책은 뜻밖의 반응을 얻었다. 이건 누군가의 이별 이야기지만 동시에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리뷰 속 문장은 그가 듣고 싶던 말이었다. 지수가 남긴 향기는 이제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도 카페 문이 열렸다. 문턱을 넘은 사람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당신 책이 10만 부 돌파했어요. 서윤의 얼굴에는 아이처럼 맑은 미소가 번졌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커피를 내렸다. 그럼 오늘은 향이 아니라 축배로. 둘은 나란히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지수의 향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깃들어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정말 지수 씨 생각은 안 나요?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요. 여전히 생각나요. 하지만 이젠 아프지 않아요. 그녀는 내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 잡았어요. 그의 말투에는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동안의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럼 이제 나한테도 자리를 좀 내줘요. 그 한마디에 유진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카페 안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유진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지난 시간의 모든 외로움이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글을 썼다. 제목은 애인의 계절. 그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다. 사랑은 다시 오는 계절처럼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는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으로 글을 쓰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의 문장은 향기가 아닌 숨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와 호흡으로 이어지는 문장이었다. 서윤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사진이 참 잘 나왔어요. 당신이 웃는 얼굴로 커피를 내리던 그 장면. 봄이 아니라 여름 같았어요. 유진은 답장을 보냈다. 그건 아마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야. 잠시 후 그녀에게서 하트 이모티콘 하나가 도착했다. 그 단순한 신호 하나가 그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 속엔 커피 향과 함께 아주 희미한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이건 이제 지수가 아닌 서윤의 계절이 시작된 냄새였다. 며칠 뒤 서윤이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갈래요? 유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여행이요? 응, 사진 촬영 겸. 당신 책에 있는 그날의 향기 장소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곳들은 지수의 흔적이 남은 곳들이었다. 다시 그 길을 걷는다는 건 기억과 마주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그냥 기록해요. 당신이 그 길을 어떻게 다시 걷는지.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은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에는 녹음이 짙게 깔려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봄과 여름 사이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날의 향기가 처음 쓰였던 카페였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향이 배어있던 곳. 문을 열자 묵은 커피 냄새와 함께 낯선 온기가 밀려왔다. 이제 그 공간은 누군가의 추억이 아니라
그저 한 계절의 흔적일 뿐이었다. 서유는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이 공간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의 향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아니요. 서유는 미소 지었다. 그건 당신의 향기예요. 그녀를 사랑했던 당신이 만든 공기죠. 그 말에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리고 말했다. 사랑은 남겨진 사람의 기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별빛이 고요하게 흘렀다. 서유는 창가에 앉아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는 말했다. 이상하네요. 예전엔 밤이 무서웠는데 오늘은 그냥 좋네요. 서유는 고개를 돌려 웃었다. 그건 이제 당신이 혼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 한마디가 밤 공기보다 따뜻했다.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다. 그날 새벽 서유는 잠든 유진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상처의 그림자가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계절이에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바닷가로 향했다. 짙은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유진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는 바다를 싫어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게 무섭다고 했죠. 서유는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럼 전 좋아해요. 끝이 안 보이면 그만큼 오래 걸을 수 있잖아요. 유진은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다. 지수와 서윤,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의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그 길을 같이 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느리고 단단했다. 유진은 깨달았다. 사랑이란 향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숨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해질 무렵 서윤이 말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쓰는 이야기니까.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들의 계절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2부상 2000자. 여름의 문턱.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윤이 먼저 제안했다. 이번엔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남겨봐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느낄 수 있게.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영상이라 나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나는 카메라 뒤에 있을게요. 서윤의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했다. 유진이 지수와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그가 지금 서윤과 다시 걷는 길. 두 길의 교차점을 한 편의 다큐로 엮자는 것이었다. 제목은요? 향기에서 숨으로 어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과거의 향기에서 지금의 숨으로. 촬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유진은 종종 말을 멈췄고 서윤은 그런 순간마다 녹음을 잠시 끊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고요하고 따뜻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한적한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수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장소였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바람 속엔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곳에서 지수와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봄에도 같이 오자고요. 그 말에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약속, 이제 내가 대신 지켜줄게요.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눌렸다.
유진의 눈동자에 석양이 비쳤다. 그 빛은 더 이상 슬픔의 색이 아니었다. 촬영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역 근처의 오래된 벤치에 앉았다. 서윤이 말했다. 이 다큐는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예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무심코 물었다. 서윤 씨는 왜 이런 이야기를 찍으려 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저도 잃은 사람이 있어요. 3년 전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난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진을 찍는 이유도 어쩌면 그 애를 계속 보고 싶어서였을지도 몰라요. 유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녀의 손끝으로 천천히 번져갔다. 그날 밤 서윤은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보내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유진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지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이은 다리 같았다. 서윤이 속삭였다. 유진 씨, 우리 이 다큐를 완성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인사할까요? 그 사람들? 당신의 지수 씨, 그리고 제 동생요. 그 말에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들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보고 싶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줄의 문장을 남겼다. 남겨진 사람들은 잊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른 형태로 이어가기 위해 산다. 촬영은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품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촬영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서윤은 편집용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한 폴더를 우연히 발견했다. 폴더 이름은 단순히 아카이브 13. 그녀는 무심코 열어봤다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은 지수 INTERVIEWFINAL MOV.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서둘러 유진을 불렀다. 이거 당신이 찍은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이런 파일 만든 적 없어요. 둘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지수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아마 난 곁에 없겠죠. 유진은 숨을 삼켰다. 지수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다. 이건 내가 부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떠나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이 물었다. 혹시 그게 누구예요? 지수는 영상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은 서윤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서윤은 모니터 앞에서 몸을 굳혔다. 저 아니에요. 저는 그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윤 씨, 만약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땐 유진 씨가 조금은 웃고 있기를 바랄게요. 그 사람은 참 불안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지수가 당신을 알고 있었다고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속삭였다. 아마 병원 자원봉사할 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사진 봉사하러 갔었고 그녀는 늘 내 사진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당신의 연인일 줄은 몰랐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수의 웃음이 화면 속에서 이어졌다.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결국엔 이 사람 덕분에 당신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삼부상 이천자. 그날 이후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드는 날들이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편집 계속할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건 끝내야 해요. 지수가 바라던 거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영상을 켰다. 화면 속 지수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번엔 울음보다 미소가 먼저 나왔다. 이 장면 그대로 둘까요? 그냥 두죠. 그게 그 사람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편집실 창가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서윤은 순간 유진을 몰래 바라봤다. 그의 옆얼굴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에 희미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서윤이 말했다. 그 사람은 떠나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줬네요.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라져도 남을 위해 남는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사이엔 빛도 그림자도 섞이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기억이 두 사람의 숨결 속에 머물렀다. 서윤은 화면을 보며 말했다. 유진 씨,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아마도 잊은 사람을 떠올리겠죠. 혹은 아직 못 보낸 사람을 다시 품겠죠. 그 말에 서윤은 천천히 웃었다. 그럼 성공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다정했다. 유진은 그런 눈을 오랜만에 봤다. 그 순간 지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야 마음에 스며들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서윤 씨, 네. 이 다큐, 우리 둘의 이야기로 바꿔도 될까요?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수 씨가 남긴 이야기인데, 지수가 바란 건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거였어요. 당신이 그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말에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햇살이 그녀의 눈가를 비추며 반짝였다. 유진 씨, 네. 그럼 제목을 이렇게 바꿔요. 그녀가 화면에 새로 적었다. 지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장을 본 순간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영상은 완성됐다. 두 사람은 밤새 자막을 달고 음악을 입혔다. 지수의 마지막 웃음 뒤에 새로운 문장이 이어졌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저 모양을 바꿔 흘러간다. 서윤은 모니터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 문장, 지수 씨가 한 말 같아요.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이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된 거예요. 편집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밤 공기가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었다. 유진은 말없이 창밖을 봤다. 멀리 가로등 아래 한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지수의 뒷모습과 닮은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그리움 대신 고마움을 느꼈다. 내일 공개할까요? 서윤의 물음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세상에 보내줄 때가 됐어요. 그날 밤 유진은 잠들기 전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사랑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갔다. 제목은 그대로였다. 지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댓글이 하나둘 달렸다. 이 영상을 보니 떠난 남편이 다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을 잃고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군요. 이건 사랑 이야기이자 회복의 이야기네요.
서윤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느끼네요. 지수가 전하고 싶었던 걸.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당신 덕분이에요. 그 순간 하늘에서 부드러운 빗방울이 떨어졌다. 여름비였지만 어쩐지 따뜻했다. 그날 저녁 유진의 집 문 앞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지수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엔 짧은 글씨가 있었다. 유진 씨, 사람은 두 번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는 추억으로, 또 하나는 용기로. 유진은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수가 웃고 있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같이 걷지 않을래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비가 와도 걸어요. 두 사람은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었다. 비 냄새가 공기를 적셨고 지수의 웃음이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다. 나는 오늘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지수가 남겨준 용기다. 창밖에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조용한 밤 서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이제 그 사람도 편히 웃겠죠? 그래요. 이젠 우리도 웃을 때예요. 사부상 2000자. 영상이 세상에 나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유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낯선 메시지들. 모두 그 영상 때문이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잃은 사람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 아직 제 눈에도 남아요. 유진은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읽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어요. 서윤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다. 댓글 수는 셀 수도 없었다. 유진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지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윤의 눈가가 젖었다. 그래요, 그 사람 참 따뜻했네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바닷가로 향했다. 촬영 마지막 날처럼 그곳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서윤 씨는 이제 괜찮아요? 글쎄요. 서윤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사람을 잃는 일엔 괜찮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덜 아픈 날이 생길 뿐이에요.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파도 소리가 대신 대답해주고 있었다. 근데 이상하죠. 서윤이 조용히 웃었다. 이 영상 덕분에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대요. 낯선 사람들끼리 당신도 그랬나요? 하면서요. 유진은 천천히 말했다. 그게 사랑의 힘이겠죠.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붙잡아주는 거. 둘은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해는 느리게 수평선 아래로 사라졌다. 지수가 이 풍경 봤으면 좋았을 텐데. 유진의 말에 서윤은 미소 지었다. 봤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지수가 보고 있을 거라 믿잖아요. 그 말에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영상 밑에는 새로운 댓글이 하나 달렸다. 닉네임 JILOVE. 유진 씨, 고마워요. 당신이 다시 웃어서 나도 편해졌어요. 유진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서윤이 옆에서 물었다. 누구예요? 글쎄요. 그는 웃으며 화면을 닫았다. 아마 바람일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꿈을 꾸었다. 지수가 웃고 있었고 그들 옆엔 파도가 조용히 출렁였다. 그날 이후 유진의 하루는 낯설게 바빴다. 전화가 쏟아지고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이 시대의 사랑 편지라 불렀다. 유진 씨, 방송 출연 제안이 왔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둘 다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대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글쎄요. 이건 세상에 보여주려고 만든 건 아닌데.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살린다. 그는 천천히 되뇌었다. 그 말 참 좋네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방송국을 찾았다. 스튜디오에 불빛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진행자는 첫 질문을 던졌다. 지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유진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서윤이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그 미소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다. 한 사람의 사랑이 또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있었다. 방송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유진이 낮게 물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지수가 바라던 곳으로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곳.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게 우리 다음 다큐네요. 그녀는 웃었다. 제목은요? 남겨진 사람들 어때요? 좋아요. 이번엔 살아있는 이야기로 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했다. 지수를 보내고 이제는 세상을 껴안는 약속이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유진의 우편함에는 또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 없음. 글씨는 낯설지만 따뜻했다. 사랑은 언젠가 끝나도 사람은 한 해가 흘렀다. 그날의 향기라는 제목의 책이 세상에 나온 지 3개월째 유진은 여전히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고 말 한마디마다 조용한 온기가 묻어 있었다. 책은 뜻밖의 반응을 얻었다. 이건 누군가의 이별 이야기지만 동시에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리뷰 속 문장은 그가 듣고 싶던 말이었다. 지수가 남긴 향기는 이제 독자들의 마음속에서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그날도 카페 문이 열렸다. 문턱을 넘은 사람은 서윤이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인데요? 당신 책이 10만 부 돌파했어요. 서윤의 얼굴에는 아이처럼 맑은 미소가 번졌다. 유진은 고개를 숙여 커피를 내렸다. 그럼 오늘은 향이 아니라 축배로. 둘은 나란히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지수의 향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새로운 계절의 냄새가 깃들어 있었다. 서윤은 조용히 물었다. 이제 정말 지수 씨 생각은 안 나요? 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다. 아니요. 여전히 생각나요. 하지만 이젠 아프지 않아요. 그녀는 내 안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자리 잡았어요. 그의 말투에는 단단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동안의 시간을 통과해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다. 서윤은 그런 그를 보며 조용히 웃었다. 그럼 이제 나한테도 자리를 좀 내줘요. 그 한마디에 유진은 처음으로 웃음을 터뜨렸다. 그건 이미 오래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카페 안 공기가 잠시 멈춘 듯했다. 유진은 손을 내밀었다. 그녀의 손끝이 닿는 순간 지난 시간의 모든 외로움이 조용히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그날 밤 유진은 오랜만에 글을 썼다. 제목은 애인의 계절.
그는 첫 문장을 이렇게 썼다. 사랑은 다시 오는 계절처럼 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는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으로 글을 쓰고 있음을 느꼈다. 이제 그의 문장은 향기가 아닌 숨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온기와 호흡으로 이어지는 문장이었다. 서윤이 보낸 메시지가 도착했다. 오늘 사진이 참 잘 나왔어요. 당신이 웃는 얼굴로 커피를 내리던 그 장면. 봄이 아니라 여름 같았어요. 유진은 답장을 보냈다. 그건 아마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거야. 잠시 후 그녀에게서 하트 이모티콘 하나가 도착했다. 그 단순한 신호 하나가 그의 하루를 따뜻하게 마무리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밤 공기 속엔 커피 향과 함께 아주 희미한 꽃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 냄새가 낯설지 않았다. 이건 이제 지수가 아닌 서윤의 계절이 시작된 냄새였다. 며칠 뒤 서윤이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우리 여행 갈래요? 유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여행이요? 응, 사진 촬영 겸. 당신 책에 있는 그날의 향기 장소들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그곳들은 지수의 흔적이 남은 곳들이었다. 다시 그 길을 걷는다는 건 기억과 마주하는 일과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서윤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그냥 기록해요. 당신이 그 길을 어떻게 다시 걷는지.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작은 차를 타고 북쪽으로 향했다. 창밖에는 녹음이 짙게 깔려 있었고 라디오에서는 봄과 여름 사이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첫 번째 목적지는 그날의 향기가 처음 쓰였던 카페였다. 지수가 마지막으로 남긴 향이 배어있던 곳. 문을 열자 묵은 커피 냄새와 함께 낯선 온기가 밀려왔다. 이제 그 공간은 누군가의 추억이 아니라 그저 한 계절의 흔적일 뿐이었다. 서윤은 조용히 사진을 찍었다. 이 공간 이상하게 따뜻하네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의 향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아니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그건 당신의 향기예요. 그녀를 사랑했던 당신이 만든 공기죠. 그 말에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리고 말했다. 사랑은 남겨진 사람의 기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렀다. 창밖에는 초여름의 별빛이 고요하게 흘렀다. 서윤은 창가에 앉아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고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그는 말했다. 이상하네요. 예전엔 밤이 무서웠는데 오늘은 그냥 좋네요. 서윤은 고개를 돌려 웃었다. 그건 이제 당신이 혼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그 한마디가 밤 공기보다 따뜻했다. 둘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눈빛이 모든 걸 대신했다. 그날 새벽 서윤은 잠든 유진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상처의 그림자가 지워져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이제 당신의 계절이에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바닷가로 향했다. 짙은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고 유진은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는 바다를 싫어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게 무섭다고 했죠.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그럼 전 좋아해요. 끝이 안 보이면 그만큼 오래 걸을 수 있잖아요. 유진은 그 말에 잠시 숨을 멈췄다. 지수와 서윤, 두 사람의 대화가 서로의 세계를 이어주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그 길을 같이 걸어요. 바람이 세차게 불었지만 그들의 걸음은 느리고 단단했다. 유진은 깨달았다. 사랑이란 향기처럼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숨으로 이어지는 것임을. 해질 무렵 서윤이 말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는 끝났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번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우리 둘이 함께 쓰는 이야기니까. 그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다 위로 붉은 노을이 번졌다. 빛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들의 계절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부상 이천자. 여름의 문턱. 두 사람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서윤이 먼저 제안했다. 이번엔 글이 아니라 영상으로 남겨봐요.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직접 느낄 수 있게.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영상이라 나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괜찮아요. 나는 카메라 뒤에 있을게요. 서윤의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다. 그녀의 제안은 단순했다. 유진이 지수와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그가 지금 서윤과 다시 걷는 길. 두 길의 교차점을 한 편의 다큐로 엮자는 것이었다. 제목은요? 향기에서 숨으로 어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네요. 과거의 향기에서 지금의 숨으로. 촬영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카메라 앞에서 유진은 종종 말을 멈췄고 서윤은 그런 순간마다 녹음을 잠시 끊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고요하고 따뜻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한적한 기차역으로 향했다. 그곳은 지수와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장소였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바람 속엔 오래된 기억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이곳에서 지수와 마지막 대화를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유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다음 봄에도 같이 오자고요. 그 말에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 약속, 이제 내가 대신 지켜줄게요. 카메라 셔터가 조용히 눌렸다. 유진의 눈동자에 석양이 비쳤다. 그 빛은 더 이상 슬픔의 색이 아니었다. 촬영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역 근처의 오래된 벤치에 앉았다. 서윤이 말했다. 이 다큐는 단순히 기억을 되살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이야기예요.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늘 마음을 파고들었다. 그는 무심코 물었다. 서윤 씨는 왜 이런 이야기를 찍으려 해요?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저도 잃은 사람이 있어요. 3년 전 동생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난 아무것도 못했어요. 사진을 찍는 이유도 어쩌면 그 애를 계속 보고 싶어서였을지도 몰라요. 유진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그녀의 손끝으로 천천히 번져갔다. 그날 밤 서윤은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제 나도 누군가를 보내줄 준비가 된 것 같아요. 바람이 불었다. 유진은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지수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건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이은 다리 같았다. 서윤이 속삭였다. 유진 씨, 우리 이 다큐를 완성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인사할까요? 그 사람들? 당신의 지수 씨, 그리고 제 동생요. 그 말에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들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걸 보고 싶을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한 줄의 문장을 남겼다. 남겨진 사람들은 잊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기억을 다른 형태로 이어가기 위해 산다. 촬영은 그렇게 새로운 의미를 품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촬영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서윤은 편집용 하드디스크를 정리하다가 한 폴더를 우연히 발견했다. 폴더 이름은 단순히 아카이브 13.
그녀는 무심코 열어봤다가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오래된 영상 파일 하나가 있었다. 파일명은 지수 INTERVIEWFINAL MV.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서둘러 유진을 불렀다. 이거 당신이 찍은 거예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난 이런 파일 만든 적 없어요. 둘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화면 속에는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지수였다.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 영상이 나올 때쯤이면 아마 난 곁에 없겠죠. 유진은 숨을 삼켰다. 지수의 목소리가 너무 생생했다. 이건 내가 부탁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떠나면 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고. 서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유진이 물었다. 혹시 그게 누구예요? 지수는 영상 속에서 조용히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은 서윤이에요. 순간 공기가 멈췄다. 서윤은 모니터 앞에서 몸을 굳혔다. 저 아니에요. 저는 그때.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윤 씨, 만약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그땐 유진 씨가 조금은 웃고 있기를 바랄게요. 그 사람은 참 불안한 사람이에요. 당신이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지수가 당신을 알고 있었다고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어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속삭였다. 아마 병원 자원봉사할 때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사진 봉사하러 갔었고 그녀는 늘 내 사진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게 당신의 연인일 줄은 몰랐어요. 유진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수의 웃음이 화면 속에서 이어졌다. 내가 떠나면 이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결국엔 이 사람 덕분에 당신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삼부상 이천자. 그날 이후 유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흔드는 날들이었다. 서유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오늘은 편집 계속할까요? 유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건 끝내야 해요. 지수가 바라던 거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히 영상을 켰다. 화면 속 지수의 웃음은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번엔 울음보다 미소가 먼저 나왔다. 이 장면 그대로 둘까요? 그냥 두죠. 그게 그 사람 같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편집실 창가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서유는 순간 유진을 몰래 바라봤다. 그의 옆얼굴은 여전히 슬펐지만 그 안에 희미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서윤이 말했다. 그 사람은 떠나면서도 누군가의 마음을 살려줬네요. 유진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지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라져도 남을 위해 남는 사람.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 사이엔 빛도 그림자도 섞이지 않았다. 그저 한 사람의 기억이 두 사람의 숨결 속에 머물렀다. 서유는 화면을 보며 말했다. 유진 씨,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아마도 잊은 사람을 떠올리겠죠. 혹은 아직 못 보낸 사람을 다시 품겠죠. 그 말에 서유는 천천히 웃었다. 그럼 성공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다정했다. 유진은 그런 눈을 오랜만에 봤다. 그 순간 지수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랑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야 마음에 스며들었다. 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서윤 씨, 네. 이 다큐
우리 둘의 이야기로 바꿔도 될까요?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지수 씨가 남긴 이야기인데 지수가 바란 건 내가 다시 살아가는 거였어요. 당신이 그 길을 만들어줬잖아요. 그 말에 서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의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햇살이 그녀의 눈가를 비추며 반짝였다. 유진 씨, 네. 그럼 제목을 이렇게 바꿔요. 그녀가 화면에 새로 적었다. 지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장을 본 순간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긴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영상은 완성됐다. 두 사람은 밤새 자막을 달고 음악을 입혔다. 지수의 마지막 웃음 뒤에 새로운 문장이 이어졌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 그저 모양을 바꿔 흘러간다. 서윤은 모니터를 바라보다 말했다. 이 문장, 지수 씨가 한 말 같아요. 유진은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이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이 된 거예요. 편집이 끝난 뒤 두 사람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밤 공기가 유리창 사이로 스며들었다. 유진은 말없이 창밖을 봤다. 멀리 가로등 아래 한 여자가 지나가고 있었다. 지수의 뒷모습과 닮은 사람. 하지만 이제 그는 그리움 대신 고마움을 느꼈다. 내일 공개할까요? 서윤의 물음에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세상에 보내줄 때가 됐어요. 그날 밤 유진은 잠들기 전 노트에 한 줄을 적었다. 사랑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영상은 인터넷에 올라갔다. 제목은 그대로였다. 지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댓글이 하나둘 달렸다. 이 영상을 보니 떠난 남편이 다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을 잃고도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군요. 이건 사랑 이야기이자 회복의 이야기네요. 서윤은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다. 사람들이 느끼네요. 지수가 전하고 싶었던 걸. 유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그게 당신 덕분이에요. 그 순간 하늘에서 부드러운 빗방울이 떨어졌다. 여름비였지만 어쩐지 따뜻했다. 그날 저녁 유진의 집 문 앞에 낡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지수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사진 뒤엔 짧은 글씨가 있었다. 유진 씨, 사람은 두 번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는 추억으로, 또 하나는 용기로. 유진은 한참 동안 그 글을 바라봤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수가 웃고 있었다.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같이 걷지 않을래요?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다. 좋아요. 비가 와도 걸어요. 두 사람은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었다. 비 냄새가 공기를 적셨고 지수의 웃음이 그들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날 밤 유진은 일기를 썼다. 나는 오늘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건 지수가 남겨준 용기다.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조용한 밤 서윤의 목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이제 그 사람도 편히 웃겠죠? 그래요. 이젠 우리도 웃을 때예요. 사부상 2000자. 영상이 세상에 나간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유진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낯선 메시지들. 모두 그 영상 때문이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움직였어요. 잃은 사람을 떠올리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미소, 아직 제 눈에도 남아요. 유진은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읽고 천천히 숨을 골랐다. 이게 이렇게 퍼질 줄 몰랐어요. 서윤이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조회수는 하루 만에 100만을 넘어섰다. 댓글 수는 셀 수도 없었다. 유진은 그저 미소를 지었다.
지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서윤의 눈가가 젖었다. 그래요, 그 사람 참 따뜻했네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바닷가로 향했다. 촬영 마지막 날처럼 그곳엔 여전히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진이 조용히 물었다. 서윤 씨는 이제 괜찮아요? 글쎄요. 서윤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사람을 잃는 일엔 괜찮다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덜 아픈 날이 생길 뿐이에요.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파도 소리가 대신 대답해주고 있었다. 근데 이상하죠. 서윤이 조용히 웃었다. 이 영상 덕분에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대요. 낯선 사람들끼리 당신도 그랬나요? 하면서요. 유진은 천천히 말했다. 그게 사랑의 힘이겠죠. 누군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붙잡아주는 거. 둘은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봤다. 하늘은 붉게 물들고 해는 느리게 수평선 아래로 사라졌다. 지수가 이 풍경 봤으면 좋았을 텐데. 유진의 말에 서윤은 미소 지었다. 봤을 거예요. 우리 둘 다 지수가 보고 있을 거라 믿잖아요. 그 말에 유진은 조용히 웃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 속에 누군가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영상 밑에는 새로운 댓글이 하나 달렸다. 닉네임 JILOVE. 유진 씨, 고마워요. 당신이 다시 웃어서 나도 편해졌어요. 유진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다. 서윤이 옆에서 물었다. 누구예요? 글쎄요. 그는 웃으며 화면을 닫았다. 아마 바람일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꿈을 꾸었다. 지수가 웃고 있었고 그들 옆엔 파도가 조용히 출렁였다. 그날 이후 유진의 하루는 낯설게 바빴다. 전화가 쏟아지고 인터뷰 요청이 이어졌다. 사람들은 그 영상을 이 시대의 사랑 편지라 불렀다. 유진 씨, 방송 출연 제안이 왔어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우리 둘 다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더 듣고 싶대요. 유진은 잠시 침묵했다. 글쎄요. 이건 세상에 보여주려고 만든 건 아닌데. 그의 목소리엔 여전히 망설임이 묻어 있었다. 서윤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래도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살린다. 그는 천천히 되뇌었다. 그 말 참 좋네요.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방송국을 찾았다. 스튜디오에 불빛이 켜지고 카메라가 돌아갔다. 진행자는 첫 질문을 던졌다. 지수 씨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유진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젠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줘서. 서윤이 그의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저는 그 미소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녀의 말에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해졌다. 한 사람의 사랑이 또 한 사람의 삶을 살리고 있었다. 방송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복도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밤 공기가 스며들었다. 유진이 낮게 물었다. 이제 우리 어디로 갈까요? 서윤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지수가 바라던 곳으로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곳.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게 우리 다음 다큐네요. 그녀는 웃었다. 제목은요? 남겨진 사람들 어때요? 좋아요. 이번엔 살아있는 이야기로 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새로운 약속을 했다. 지수를 보내고 이제는 세상을 껴안는 약속이었다. 방송이 나간 다음 날 유진의 우편함에는 또 하나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 없음. 글씨는 낯설지만 따뜻했다. 사랑은 언젠가 끝나도 사람은 그